네, 블라인드 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합니다. IES의 김태성 본부장, 더채움 투자자문 변성중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성중 차장이 준비한 오늘의 종목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상승 시그널 포착, 이 종목 출발 준비 완료. 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진성TC. 와, 진성TC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건설기계. 네, 맞습니다. 지금 건설기기 쪽을 제가 갖고 온 이유가 결국에 이제 진성TC의 이제 최대 고객사 그리고 전 세계 건설기계 쪽의 1위 기업인 캐터필더의 흐름을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네.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 흐름이 굉장히 좋고 최근에 수주 잔고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음에 따라서 지금 건설기기 쪽에 대한 수요는 저는 충분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이 수주 잔고 자체가 이 400억 달러로 굉장히 전년 대비해서 급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건설기기에 대한 수요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렇게 수요를 촉발할 수 있는 계기는 전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데이터 센터 자체적인 건설에 대한 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금강이 굉장히 호황이기 때문에 금강 개발에 대한 수요 그리고 세 번째 물론 히토류 관련해서 지금 초점을 두셔야 되는데 광물에 대한 사실 전 세계적인 확보 추세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흐름들이 건설기기 쪽에 대한 수요를 올릴 수 있는 배경을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수요에 맞춰서 지금 진성TC 같은 경우에는 캐파 증설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국 신공장 같은 경우에는 1공장, 2공장 벌써 완료를 했고 3공장까지 이제 완공을 하게 된다면 태국 내에서만 지금 연매출 3천억 규모의 캐파 확보가 좀 가능하거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총 캐파 1조 원까지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수요에 맞춰서 캐파 증설까지 지금 꾸준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진성T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모습, 아직 시장에서 주목도를 받지 못했던 흐름이 나왔는데 이런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을 지나고 내년에 대한 실적 전망치까지 반영을 하게 된다면 저는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오랜만에 좀 바닥권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좀 잡아드리자면 네. 목표가로는 좀 중장기적으로 2만 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절가로는 1만 원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진성TC 좀 살펴봤습니다. 요즘은 그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 이제 뭐 거의 끝났다 보는 거죠? 사실 이제 재건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사실 그걸로 많이 올라갔으니까. 네, 수주 잔고에 대한 모멘텀으로 제가 오늘 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진성TC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어서 김태성 본부장이 준비했습니다. 종목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업종 내 강한 모멘텀 이 종목 주도주 가능성 부각. 어떤 종목일까요?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오, 현대차. 할 얘기가 수두룩 빽빽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시장의 성질이 만약 바뀐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이제 강했던 쪽이 약간의 주춤거림, 반대로 이제 그동안 소외받았던 섹터에서 강한 반등세가 나온다 했었을 때 가장 강하게 반등의 트리거가 될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산업 자체가 저는 자동차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랠리가 나온 상황이라면 아마 자동차 부품주 이야기를 먼저 꺼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자동차 전체적으로 시작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럴 때는 일단 대장주의 추이를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시장 순환매에 대한 기대죠. 여전히 반도체라든지 에너지원이 큰 물줄기라는 것은 저는 뭐 변함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들이 잠시 쉬어갈 때 자동차, 2차 전지, 제약바이오주들의 저는 어떤 단기적인 반등세는 충분히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간밤에 미국의 GM이라든지 포드의 주가가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대한 부분이 위헌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자동차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쿵저러쿵 해도 결국 현대차 혹은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같은 기업들이 가려면 판매량이 좋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판매량이 좋은 것 플러스 많이 남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FTA 있을 때보다는 약 2.5%의 관세율을 좀 적용을 받다 보니 그럼 무엇을 잘 팔아야 되느냐? 고부가 가치 제품을 잘 팔아야죠. 그럼 자동차 산업에서 고부가 가치 제품이라 함은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특히나 이제 북미에서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차종 하이브리드화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받게 된다면 주가는 지금도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참 안 움직이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현대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최근에 22만 원이라는 가격대에서 28만 원대까지 좀 가파르게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잠시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의 가격이라면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22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네. 지금 26만 8천 원인데 손절가 22만 원을 드렸다라는 것은 천천히 모아가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처지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는 목표가 30만 원 그 이상을 노려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네. 전략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였고요. 간밤에 이제 관세 위원 이슈가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그 나라마다 다 관세를 부과하는 거는 위헌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로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만약에 이런 모멘텀이 있었으면 오늘 현대차 주가가 좀 움직일 법도 했잖아요. 네. 안 움직였어요. 근데 사실 트럼프가 그걸 거지것대로 받아들일 사람은 그럼 아니지 일단 않습니까? 현재 그런 스탠스에 기대감을 받아가 보자. 그렇죠. 그래서 어. 이제 아마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건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서 대내적인 변수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가치도 사실은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로 봤을 때 지금의 가격은 여러모로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워낙에 주가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략으로 좀 넘어가 볼 시간입니다. 전략 블라인드 변성준 차장이 준비했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지금 시장에서 유효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과연 뭘까요?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조정시 매수. 버블은 없다. 지금 무조건 사야 된다. 무조건이라고 좀 표현하기는 스트롱 좀- 바이까지는 네,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지금 사실 뭐 상승장의 흐름에서 사실 우리가 뭐 어느 정도까지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건 전 의미가 없고 결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결국에 이제 조정 시에 매수해야 되는 근거를 저는 딱 한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에 예탁금 자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증시의 하방을 받쳐줄 수 있는 자금 자체가 충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 AI 버블론에 있어서도 사실 어느 정도 좀 매수로 대응해 주는 게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맞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조정시 매수 전략이 오히려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럼 결국에 이제 어떤 종목군들을 매매해야 그렇죠.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내년도의 실적에 대한 개선이 엄청나게 좀 이뤄지는 기업들 뭐 대덕전자라든지 기타 움직였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저는 매수해봐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물론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좀 느끼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모멘텀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2차 전지도 전 괜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사실 어제의 조정에 있어서 굉장히 좀 방어를 잘해줬던 기업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 그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설기기 쪽도 내년에 대한 모멘텀이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이번 조정 구간에 매수를 하신다면 오히려 두 가지 방향성에 있어서 좀 고점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으로 그리고 고점에 대한 좀 부담감을 느끼신 분들은 코스닥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기업들 위주로 저는 전략을 구성하는 게 현재 구간에서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충분히 이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섹터군들 조정시 무조건 매수 전략인데 일단은 1순위는 기판이에요. 근데 가격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무조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시 매수 어렵다면 고점 부담 있다면 2차 전지도 좋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도 좋을 것 같고 방금 얘기한 건설기계도 내년에 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김태성 본부장이 준비한 전략 블라인드 가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지금 시장에서 유효한 투자 전략은 이거다. 프레이즈는 두 분 다 똑같습니다. 전략은 다를 것 같아요. 블라인드 오픈. 분산 투자. 자, 조정시 매수 나왔고 분산 투자가 나왔습니다. 네. 조금 색다른 느낌일까요? 아니면 어딘가 비슷하다고 좀. 조금은 다른 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추석 연휴 전 마지막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부터 현 시점부터는 저는 다시 분산 투자를 조금 해 놓으셔야 마음 편하게 지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관세 타결 이후에 업종별로의 지금 희비가 굉장히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 타결이 되면 가장 먼저 자동차라든지 제약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먼저 움직일 거라 생각합니다.
생각을 했는데 이쪽은 그다지 움직이지 않고 맞아요. 여전히 AI 쪽으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 하지만 AI도 굉장히 빠른 그 안에서의 순환매가 돌고 있다 보니까 다 같이 오른 느낌보다도 순서대로 오른다라는 느낌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AI 쪽에서도 좀 분야를 나눠서 가지고 계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는 어닝 시즌 발표를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이 좋은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지금 비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도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고,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잘 어떻게 보면 포인트를 잡기가 어려운 상황.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실적이 잘 나온 쪽이 가장 안전할 수 있겠다라고 여길 수 있어서 실적 발표에 따른 수급 쏠림 현상에 조금은 더 대응할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 어떤 기업이 실적 잘 나올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대응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만약 대형주들이 여기서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 들어간다면 중소형주들에 대한 순환매가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했었을 때 이제는 한쪽으로의 선택과 집중이라기보다는 조금은 분산 투자해 놓는 게 수익률이 좋아진다라기보단 마음이 좀 편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산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 드리면서 자, 이 블라인드 뷰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